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짓의 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권할 때부터 거짓말을 통해서 집권했던 것이고, 집권하고 난 뒤에도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집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을 먹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분야를 한 가지라도 찾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뭐 하나 빠뜨리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한 분야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거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니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국민들과 우리가 신뢰를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싫어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싫어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해 주겠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끝까지 알리지 않으려고 해요. 홍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지금 꽁꽁 감싸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 좋아 홍보인 것이지 사실상 그게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경제도 거짓말로 하고, 무슨 소득주도 성장, 벌써 옛날에 철진한 그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21세기 대한민국에다가 접목시키겠다라고 하니까, 현재 지금 와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는 경제가 나쁘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해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퍼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권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10수년 동안 대한민국에 쌓아왔던 그 재정을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치조차도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딱 걸렸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거짓말이 논란이 됐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국을 지금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국의 딸을 지금 수호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부산대학교가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걸렸죠. 대법원장이 기꺼이 나서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대학교가 나서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거짓말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였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집권여당은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을 시켰습니다. 탄핵의 근거는 간단한 것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기억나시죠? 그 사실상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한 거 아니었습니까? 재판에 무슨 개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본 것 뿐인 것인데, 그게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임 부장판사를 탄핵을 시켰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탄핵을 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이 없었고 잘못될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마치 그게 잘못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법관을 갖다가 지금 탄핵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게 지금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둘 사이의 갈등이 지금 무엇이냐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내가 원래 사표를 제출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한테 찾아가가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그랬더니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재 지금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국회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고려를 해봤을 때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과연 맞나 싶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뜻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그 논란이 커지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 겁니까?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사표조차 온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에 진실 공방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식의 공방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예요. 녹취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상황의 문제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 지금 눈치를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왜 도대체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라는 겁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법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어요.
것이죠. 대법원장은 법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인데 대법원장이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지.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박쥐 같은 사람이구나. 사실상 자기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저렇게 날뛰고 있지만 설치고 있지만 자기는 그거 탄핵이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법원장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무슨 뭐 정치인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인간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사표 수리라고 하는 것을 여권의 눈치를 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저게 지금 저들이 정치라는 방식입니다. 거짓말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다가 이제는 법관조차도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쫓아내는 거, 그게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조차도 저런 식으로 내쫓았고 전임 지금 대법원장도 저런 식으로 내쫓았는데 지금 법관조차야 왜 못 내쫓겠어요? 당연히 내쫓을 수 있죠. 가장 정의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조차 이런 식의 지금 수준입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지금 수준밖에 안 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학교가 한낱 대학교조차가 정의를 지킨다라는 거, 그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부산대학교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조민의 입학 취소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지금 거창하게 하고 있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하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라는 것이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지금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학생에 대한 입학, 퇴학, 이 모든 관련된 권한은 전부 다 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로 하여금 어떤 학생에 대한 입학을 시켜라, 어떤 학생을 퇴학을 시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입학과 퇴학 모든 관련된 사안은 대학교가 행정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밀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냐 안 하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행정적인 문제인 것이지 형사적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부산대학교는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형사법적 문제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행정법적 문제를 갖다가 형사법적 문제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가지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부산대학교는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아니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자체 진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지금 학생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퇴학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지금 문제는 철저하게 행정법적 문제인 것이지 형사법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청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기꺼이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고 정유라를 갖다가 퇴학시키고 졸업 취소시킨 거 아닙니까? 더 기가 찬 것은 무엇이냐? 부산대학교 총장이 누굽니까? 차정인입니다. 이분 지금 이력을 한번 보십시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셨어요.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은 형법학자입니다. 형법학자가 이거를 모를 리가 있어요. 입학과 퇴학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법적 문제인 것이지 형사법적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총장이 지금 모르겠습니까? 형법학자인데 당연히 알겠죠. 알고서도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왜? 조국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법을 통해서, 정의를 통해서, 규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조국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딸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감추는데 급급한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계속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정유라 사건은 청담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하는 바람에 이화여대도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이화여대 입학 취소가 먼저 결정이 되고 석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졸업 취소가 결정이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 취소가 먼저 결정이 되고 자동적으로 이화여대 입학 취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부산대학교는 조국에 대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보호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정법적 문제를 갖다가 형사법적인 문제로 둔갑을 시킬 정도로, 총장이 지금 형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대범한 지금 거짓말을 칠 정도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저 정도 거짓말이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문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장도 저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학교 총장 또한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조차도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30%나 된다라고 하니 참으로 제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